사르트르는 문학을 통해 실존주의를 형상화한다. 첫 소설 구토에서 실존주의 철학의 근저를 이루는 작가 자신의 체험을 형상화한다. 운명의 여름소설이다. 양적 성장을 마무리하고 질적 성장으로 치닫는다. 프랑스 제3공화국은 독일이 경제난으로 제1차 세계대전 전쟁 배상금을 못 내자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한다. 1930년 근본이제에 기반한 프랑의 고평가 환율 정책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다. 1931년 7월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외환보유고의 고갈에 근본이제를 포기한다. 1932년 황폐화된 경제 위기를 모면하려 팽창적 통화 정책을 꺼내든다. 1933년 히틀러의 독일 제3제국은 제1차 대전으로 무너진 인간성을 만신창이의 파국으로 내몬다. 사르트르는 프랑스 사회에 만연한 인간성의 도덕적 위기를 구토에 담는다. 사르트르의 또 다른 자아 로캉탱은 실존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마다 구토를 한다. 구토는 생리학적 현상이 아니라 존재론적 개념이다. 인간의 본래적 모습을 마주할 때 느끼는 낯설고 부조리한 감정이다. 연속된 권태적 삶에서 실존을 자각하는 순간 부조리가 세계를 장악한다. 존재계는 의미와 필연성을 상실한다. 사물과 의식의 대립에 고통을 겪는다. 실존을 바로 보려 하지 않는 속물들의 자기 기만과 위선에 절규한다. 실존의 가치를 부여하려 구토로 존재를 부르짖는다. 매 순간 과거는 해체되고 미래를 포괄하는 현재의 시간성은 자유라는 저주를 선사한다. 미래를 향해 자신을 던지고 자유롭게 스스로 실존을 만든다. 생성의 존재로서 현재를 온전히 사는 인간의 모습을 지향한다. 존재는 본질에 우선하는 그 사람이 한 행동의 총합이다. 구토는 존재와 무로 나타나는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의 근저를 이루는 앙티로망의 성구적 체험이다. 사르트르의 실존적 선택과 인간의 자유는 1960년대 구조주의가 등장하며 침체에 빠진다. 구조주의 인류학은 모든 인간의 문화를 관통하는 보편적 구조에 관심을 갖는다. 무질서와 우연 속에 흩어진 구성의 섬들의 사유로 현상 뒤에 숨겨진 명료한 구조를 탐색한다. 서구 중심 인종주의의 이분법적 오만과 편견을 통렬히 비판한 구조주의 인류학은 1950년대 말 프랑스 지성계를 뒤흔든다. 사르트르는 구조주의를 역사적 진보를 부정한 변화의 회의적인 보수적 이데올로기로 비판하지만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주의와 정치체계와의 어떤 관련성도 부인하며 순수 학문의 입장을 고수한다. 구조주의는 실존주의를 대신하여 주류를 형성하며 새로운 학문으로 각광받는다. 자크 라캉은 프로이트를 구조주의적으로 재해석하여 무의식과 언어의 관계를 파고든다. 구조주의의 해결의 철학을 교차시켜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을 타자의 욕망이자 담화라고 설파하며 1960년대 프랑스 사상의 중심에 오른다. 라캉에 이어 미셸 푸코는 관기, 권력, 담론, 인식 등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며 구조주의의 계보를 계승한다. 거대한 인식의 틀인 에피스테메로 사회 제도 속의 권력과 개인을 주시한다. 하지만 구조주의는 동양과 서양의 거대한 보편성과 일반성, 추상성이 만나게 되는 21세기의 신문명을 예견하지 못한다. 또한 과학적 세계를 구성하는 구체적 방법론인 수학적 도식의 결렬로 우주론인 스킴의 구성에 실패한다. 게다가 프로이트의 자아 개념에 기초한 무의식의 접근 방식은 태생적 오류를 범한다. 성의 주제와 부정적 부성상에 기초한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동양과 융의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을 파악하지 못한다. 더욱이 언어학의 기술로 인간의 선험적 인식의 구조를 밝히려 한 무모함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구조주의 언어학의 방법론에만 함몰된다. 분석 철학의 천재 피트겐슈타인은 모든 철학의 문제와 논쟁이 우리들의 사용하는 언어작용의 오해로 생긴다고 갈파한다.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언어를 부정하는 침묵의 딜레마에 빠진다. 쇼펜하우어가 의지를 부정하는 또 다른 의지의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말이다.